안녕하세요. 고령으로 실시간 네트워크 서버 개발을 공부 중인 분들에게 이론이 아닌 코딩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고령으로 소켓 게임 서버를 만들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기더브에 제가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각 코드들이 있고, 예, 그래서 만약에 고령으로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신 분들은 실제로 이 배운 것을 코드로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그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습을 해보면서 배워가는 것이 이 저장소에 있는 코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제가 좀 적어 놓았고요. 그래서 하려면 당연히 실습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다니는 컴퓨터에서 게임 서버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 제가 만드는 것이라서 요 위에 뭐 목적이나 준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서버들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해야지 서버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코드도 지금 이제 여기에 만들어 놨고요. 참고로 클라이언트는 일단 GUI로 해야지 테스트하기 좀 편하기 때문에 C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C샵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서로 패킷을 주고받으려면 패킷이 포맷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킷 헤더가 중요한 거겠죠. 또 패킷 헤드와 보디 이 두 개가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패킷 헤드를 알아야지만 보디의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패킷 헤드는 총 5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 앞에 순두 2바이트는 패킷의 총 크기, 즉 헤더와 보디가 합쳐진 크기. 그 다음에 2바이트는 패킷의 아이디, 이 패킷이 어떤 요청인지 패킷의 타입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바이트는 패킷의 타입. 타입은 지금 쓰지는 않는데 일단 타입이 한국에 장르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1바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C샵 쪽의 코드를 보면 C샵에 이제 보면 패킷 데이터 있고 이렇게 있죠 보면 앞에 2바이트가 패킷의 총 크기, 패킷의 i, 1바이트는 타입, 그 다음에 보디 이렇게 그러니까 보디는 이제 이 사이즈 우리가 보낼 데이터에 따라 크기가 고정이 아니고 변동되는 거고 앞에 있는 여기까지 헤더인데 헤더는 이렇게 5바이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만 제대로 맞추시면 C샵이 아닌 다른 클라이언트를 만들어도 이렇게 서버와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그 실습 순서는 에코 서버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코 서버는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보는 거겠죠. 서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근데 실제 좀 실용적이진 않습니다. 에코 서버로 뭐 전혀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실용적인 서버로 이제 채팅 서버를 만들어 봅니다. 채팅 서버를 만들면 이 채팅 서버에서 게임 로직만 들어가면 쉽게 게임 서버로 바로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팅 서버 만드시면 이제 이 참고로 에코 서버, 챗 서버 이런 애들 미리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혼자 하신다면 혼자 하시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때는 이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한번 참고하셔도 좋고요. 근데 가능하면 참고 없이 직접 다 만들어 보시는 게 학습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챗 서버를 만들으셨으면 추가 기능으로 1대1 교통발이나 방초대 기능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 서버를 다 만드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바카라 서버가 게임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카라 서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카라 게임을 만드는 이유는 바카라는 사실 갬블 게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 크게 추천하는 게임은 아닌데 제가 바카라를 선택하는 이유는 바카라가 룰이 되게 간단합니다. 아주. 룰이 간단해서 이 채팅 서버에서 게임 속으로 바로 만들 때 개발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카라 서버를 선택했습니다. 바카라 룰도 꽤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바카라 이외에도 뭐 혹시 뭐 개인적으로 뭐 원목 같은 거, 원목 혹은 장기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카라까지 만드시면 저 추가 구현으로 참고로 이제 이게 있는 바카라 서버는 한 대만 실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만약에 이게 저희가 실제 한번 상용 서비스를 하신다 할 때 크게 인기가 많으면 아마 이게 게임 서버 한 대로는 서비스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게임 서버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 서버를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구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보통 실시간 통신이 주가 되는 게임을 만들더라도 일단 API 서버는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면 뭐 로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API 서버는 웹 서버 기반의 서버죠. API 서버를 만들어서 API 서버와 이 실시간 서버가 두 개가 연동하면서 실제 서비스 할 때 만드는 게임 서버와 더 흡사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한번
게임 서버 서비스를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미친 기능도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채팅 서버트인데 채팅 서버는 채팅 서버가 똑같은데 차이점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챗 서버 2는 첫 번째 이 채팅 서버와 바카라 서버는 기본적으로 패킷 처리를 하나의 고루틴, 뭐 다른 언어로 생각하면 하나의 스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의 고루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챗 서버 2는 패킷 처리를 N개의 고루틴에서 합니다. N개의 고루틴을 사용하면 당연히 멀티코어를 좀 더 활용 잘할 수가 있겠죠, 보면. 그래서 N개의 고루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챗 서버원과 챗 서버는 기능적으로 다 동일하지만 패킷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 서버 2를 만약에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 뭐 이 챗 서버 2의 레디스를 운동하다든가 요 앞에 만들었던 API 서버처럼 이런 거 다시 또 운동하는 거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챗 서버 메시지 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위에 서버들은 다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패킷을 주고 받을 때 아까 헤더는 아까 5바이트로 고정되어 있고 이제 보디가 어떤 요청에 따라서 보디의 데이터가 달라지는데 이 보디의 데이터를 인코딩, 디코딩 할 때 이게 바이너리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만약에 뭐 방 입장할 때 방 입장을 한다면 보디에 줄 꼭 들어가야 되게 방에 입장하고 싶은 방에 방번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보면 방번호를 만약에 제가 2바이트로 한다면 이제 2바이트로 이렇게 메모리 복사해서 딱 그만큼 어떤 특정 버퍼에다가 복사해서 그걸 보디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면 간단한 것 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보디에 있는 데이터가 종류가 많다. 뭐 5개, 6개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부분이 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메시지 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에 있는 데이터를 인코딩, 디코딩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건 메시지 팩.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챗 서버 메시지 팩과 챗 테스트 클라이언트 메시지 팩은 보디 데이터가 메시지 팩으로 인코딩, 디코딩해서 서로 통신하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챗 서버와 똑같은데 보디 데이터를 어떻게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느냐가 좀 앞에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챗 서버 1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챗 서버 2는 뭐 시간 나시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메시지 팩을 사용한 챗 서버는 그냥 챗 서버 1까지 만드시면 그냥 여기에 뭐 메시지 팩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게임 서버는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패킷 처리는 하나의 고루틴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랭의 큰 특징이 아주 고루틴이 아주 가벼운 일종의 가벼운 스레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언어과 다르게 아주 많은 수의 고루틴을 사용해도 성능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큰 장점인데 근데 그게 네트워크 I/O 처리에서는 그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실제 게임 서버 같이 게임 서버 같이 또 컨텐츠를 처리할 때는 이 고루틴의 장점을 살릴 수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실시간 게임 서버는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 서버라는 게 특징이 유저 간에 서로 인터랙션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유 객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유저 간에 같이 공유해야 되는 객체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패킷 처리를 멀티 고루틴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락을 잘 거시든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락을 안 걸어도 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꼭 패킷 처리를 멀티 고루틴을 해야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바카라 서버나 챗 서버처럼 그냥 패킷 처리는 하나의 고루틴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습의 주 특징은 뭐 고루틴으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게 주 특징이 아니고 뭐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든가 뭐 이미 있는 걸 쓴다는 가정하에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공받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실제적인 게임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습도 에코 서버, 뭐 채팅 서버, 게임 서버처럼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서버 만드는 게 주 핵심으로 되고요. 근데 일단 뭐 근데 클라이언트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는 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하이퍼넷 페이크라고 아주 심플하게 보이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제가 회사에서 만든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API만 비슷하게 한 상태에서 내부 구현은 원본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당연히 원본은 이 페이크 버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좀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고 페이크는 간단하게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근데 고령 자체가 워낙 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아주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페이크 버전에서 조금만 더 공수를 들이면 정식 버전으로 크게 힘들지 않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와이프 내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이제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게 이 실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하이픈의 페이커라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이제 게임 서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핵심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쓰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라이브러리의 핵심 API만 호출해서 써주는데 그 API가 여기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버들은 그 하이픈의 페이커 라이브러리를 쓸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기 init 함수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스타트 함수 시키면 이걸로 끝입니다. 이때부터 여기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 호출 이후부터 리선 서킷이 시작되면서 연결이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시도하면 연결을 받아들이고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보내면 패킷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트워크를 시작했는데 이제 패킷을 받아서 그 패킷을 처리해서 다시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한테 패킷을 보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때는 이제 샌드 함수인데 샌드 함수는 여기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특정 한 명의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거고 특정 모든 클라이언트한테를 보내는 겁니다. 참고로 이 두 개는 바로 이 함수를 실행하자마자 호출하자마자 바로 직접 바로 쏘는 방식이고 이 밑에 두 개의 방식은 위에 둘 다 이 네 개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가 둘 다 샌드용 관련된 함수인데 위에 거는 바로 보내는 거고 밑에 두 개는 샌드용 고루틴을 만들어서 그 고루틴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고 그 샌드용 고루틴에서 채널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보내는 방식. 약간 비동기식으로 동작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비동기용 샌드용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클라이언트를 강제로 자르고 싶다는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이픈의 페이크 코드를 좀 분석하셔도 좋겠지만 근데 이 시험의 목적은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함수만 어떤 걸 써야 되는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신다면 제가 예전에 그 외부에서 발표했던 문서를 또 제가 유튜브용으로 제가 정상 촬영한 게 있는데 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여기 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고량으로 TCP 소켓 서버의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면 이 고하이픈 넷페이커를 분석하고 싶은 분들은 분석하실 때 도움이 꽤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서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배우셨다면 배우신 이후에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도 서버용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도 만들어 보고 싶다면 여기 있는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또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 빌드 해보시면 어, 어,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게 고랜드를 사용해서 일단 이제 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빈스에 보면 빈 디렉토리에 여기에서 만약 빌드된 파일이 여기서 여기로 출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배치 파일이 있는데요. 배치 파일이 왜 있냐면 여기 있는 서버들은 실행할 때 커맨드 라인으로 명령 인수를 인자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받아들여야지 이 서버들을 실행할 때 포트 번호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뭐 동시 접속자 수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할 때 인자를 명령 라인에서 인자를 받아들이고 그 인자를 실행할 때 직접 그 값을 사용해서 서버가 동작이 좀 다르게 동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걸 내가 일일이 다 치면 꽤 길어지거든요 보면.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 배치 파일을 만들어서 배치 파일을 클릭하면 여기에서 실행 파일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서버의 주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포트 번호 이거겠죠 포트 번호. 이 포트 번호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연결수 그리고 하나의 패킷의 최대 크기
것을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하신다면 이제 배치 파일이 아니고 이 똑같은 거의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셀 스크립트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빌드된 서버 실행 파일을 실행시킬 때는 꼭 같은 위치에 이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JSON 파일. 이게 뭐냐면 로그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서버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우버사의 잼로그라는 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잼로그를 사용할 때는 잼로그 초기화를 해야 될 때 초기화 설정 데이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걸 제가 config underbar log.json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에코 서버를 만드셔서 빌드했는데 실행하시면 만약 이게 없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이게 없다든가 혹은 실행할 때 이런 명령어 인투를 안 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이 고령 소켓 서버 실습 저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 이 다음에는 그러면 에코 서버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